8월 1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1%대, 그러니까 50%대가 이제 무너졌다. 사실상 무너졌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39.9%, 국민의힘 지지율이 36.7%, 3%포인트 정도의 차이입니다. 뒤집어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설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앞설 것이다. 3, 4% 차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 차이도 3%포인트 차이입니다.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충격이냐.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나오는 반응입니다. 가장 최악의 반응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세 가지입니다. 삼각파도입니다. 특검, 조국, 정청래 때문입니다. 특검, 조국, 정청래가 예상했던 대로 막 나가고 있다. 안하무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을 쥔 쪽의 이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은 거의 매번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위기에 처해서 이 여론이 좋지 않고 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반응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좀 기다려보자.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민생 정책을 내놓아서 이 지지율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구조가 소위 양당 대결 구도입니다.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또 이게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이렇게 나뉜 정치 지형이 만들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강구도, 양자대결 구도가 되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편이 못해야 내가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거의 대부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편이 못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이 여든 야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게 현실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취임한 지 2달이 조금 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남겨두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주미 대사를 겨우 임명을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조국, 정청래가 막 나가고 있다. 특검이 예상했던 대로 저렇게 지금 이재명의 비위를 자신들이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내어줄 리도 없고 이게 수사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조국을 사면시킨 것을 정청래 견제용이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이걸 정청래 자기 입으로 이건 견제용이 아니다라고 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국을 사면시킨 것이 정청래 견제용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정청래의 말에 따라서 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청래와 조국은 경쟁하게 되겠구나. 이재명이 정청래는 믿지 않는구나.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국이 이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된장찌개로 사기를 치고 또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제 석방되고 조국에 대해서 이런 내로남불 불공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2030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데
자신이 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느냐.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오만한 태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더욱 오만하게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는데 자기가 뭐 사과한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다시 뒤집어지겠느냐, 마음을 열겠느냐, 뭐 사과할 필요 있느냐, 뭐 분석하고 자기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최고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정청래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덮어 쓰는 것 스스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계속 내란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입만 열면 내란 척결입니다. 계엄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여전히 내란 척결입니다. 이재명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대통령보다 더 자신의 지금 주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계산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민주당을 장악하겠다. 이재명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정청래, 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을 썰어버리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조국도 국민의힘을 절반, 지금 현역 의원들 저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0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오만한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39%대로 떨어졌는데 지난 2주일 동안 이재명의 지지율은 1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14%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호남에서 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정청래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이. 이재명에 맞서서 정청래가 자기 계산, 자기 정치하지 마라. 어제 결국 이재명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해체 법안 속도 조절을 하라. 국민들의 공청회를 가져라.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라. 지금 이 이재명은 계속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데 정청래는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할 필요도 없다. 내란 척결이다. 그 다음 검찰 해체 법안, 언론 개혁 법안, 이재명 재판 중단법 이런 거 모두 강행하려고 하다가 이재명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계산과 정청래의 정치적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에다 조국까지 나서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걸로 자기 정치적인 활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완전히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대통령제의 위험 요인을 많이 이야기하고 개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난 이 줄탄핵, 이 줄특검, 여기에서 보듯이 국회가 모든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지금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니고 다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섞어 놓은 폐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책임감만 있고 사실은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만 남았고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해가 발생하든지 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 모두 책임은 대통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아래서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보다 내려갈 것, 위기에 처할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변수 하나가 이재명이 집권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오만해진 데는 자신의 재판을 다 없애고 이렇게 오만해진 데는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 지금 여기에서 오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를 지금 정청래가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재명을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청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 주변에서 자기를 보는 이 시각과는 달리 정청래 자기는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당연히 자기가 도와야겠지만 자기 길을 가야 된다. 자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이재명, 조국은 정청래는 대선 후보급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청래는 더욱 강경해지는 겁니다. 조국은 지금 자기가 3인이 된 것,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조국당의 지지율은 조금 오릅니다. 이걸 활로를 뚫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운신할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조국이 이재명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좁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그 다음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냐. 정청래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조국 지금 입을 닫고 칩거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그런데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는 이렇게 강경으로 나가면 전부 이재명에게 부담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만 낳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척결, 뭐든지 내란 척결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은 내란 척결 이외에는 다른 말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식상하는 것이죠. 민주당의 지지층도 식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특검, 통일교인이 입당을 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어떤 당도 여기에 대해서 당원 명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인이 지시에 따라서 입당을 했다. 이거 입증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일교인 명부 확인하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했다고 칩시다. 자, 이걸 대조했습니다. 통일교인이 입당을 해 있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입당을 했느냐, 강제로 입당을 했느냐, 어떻게 입증을 할 겁니까? 이런 경우 흔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특검의 아나무인입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특검의 지금 수사도 정치 탄압, 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성적표, 결과물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밝혀내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게 입증되지도 않고 계속 논란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는 특검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런 통일교와의 이 교인 강제 입당 이런 수사는 이런 다른 수사를 위한 어떤 분위기용, 이 정무적인 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처벌을 할 이 규정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정당법 위반 이런 걸로 걸 수가 있느냐. 그런데 특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것과 두 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이 방해를 한 것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방해를 하는 것도 방해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그날 계엄 있었던 그날 보듯이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의적으로 당론을 어기면서 표결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강제로 표결 방해를 했느냐. 이것도 입증하는 것이 꼭 이 강제 입당이 있었느냐. 이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특검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 정청래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해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조국 정청래 특검의 이 아나무인 태도입니다. 이 삼각파도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찬탄이다 반탄이다 뭐 전환길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조국 정청래의 이런 헛발질 안하무인 태도가 있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이 특검의 수사에 잘 맞서 싸우고 있구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실망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전당대회를 해서 뭔가 조금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 이재명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 당을 추스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동안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효과도 있을 것이고, 김문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어제는 송원석도 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김문수 계속 무기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김문수의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당사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찍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모두 이 단점들, 크고 작은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에 맞서면서 이 한계를 많이 극복을 했고,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오락가락한다라는 부분, 이 강성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희석시켰습니다. 이 특검 수사에 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장동혁도 1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도 일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희석시킬 수 있었고 또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조경태,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태, 안철수는 처음부터 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프레임을 잘못 짠 것이죠. 사실은 중도 정도의, 주진우가 보여줬던 이 중도 정도로 와 있었어야 조경태, 안철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찍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김문수의 이 판단이 적중한 겁니다. 이럴 때는 좀 빨리, 그러니까 좀 내키지는 않겠지만 경쟁하는 입장에서 빨리 김문수하고 나란히 이 철야 농성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4명의 후보들이. 이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랬으면 이 4명의 후보들이 자기 단점들을, 갖고 있는 단점들을 모두 희석시킬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기회일지 모릅니다. 1인 시위, 장동혁의 1인 시위도 1인 시위를 할 요량이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 국민의힘 당사, 중앙 당사 모두 4명의 후보가 모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진 한 컷이 당원들에게 주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주는 인상이 강력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정청래 특검으로 인해서 민주당 이재명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내키지 않겠지만 4명의 후보가 모두 중앙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는, 특검의 저 무도한 정치 보복에는 목숨을 걸고 맞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민주당을 앞지를 수 있고,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봅니다. 조국 정청래 특검이 지금 계속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